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정신이 없네요. 잠깐만요. 자, 봅시다. 자, 이제 오늘 먼저 미시장 먼저 간략하게 볼게요. 사실 미시장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좀 바꾸자. 그러면 이거를 요 나스닥인데요.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이야기는 들으셨을 텐데, 자 보시면 지금 뭐 이런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채널? 그러니까 채널을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사실 나스닥은 지금 보면 돌파가 일어났죠. 돌파가 일어났죠. 그리고 보면 지금 21선에 거의 붙여놨어요. 여기가 21선이거든요. 21선에 거의 붙여놓으면서 이제 기존 하락 채널, 한 달 동안 이어졌던 하락 채널을 돌파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실상 11월 초부터 이어졌던 하락이 미시장만 놓고 보면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되밀리면 어떡하냐? 되밀릴 수 당연히 있는데 여기서는 되밀려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채널이 바뀌고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이게 딱 역헤드예요. 역헤드. 이렇게 역헤드인 거 보이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되밀려도 역헤드로 해가지고 상승 채널 만들고 갈 거고요. 되밀려도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다는 가정과 올라간다는 가정 모두를 해도 이 정도 이제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보여준 게 어제 미시장의 의미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차트만 이렇게 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용도 좋았죠. 내용이 뭡니까? 물론 9월 지표기는 하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몇 프로냐면요. 대략 지금 80%는 이제 넘었었죠. 지금은 84%입니다. 보시면 요래요. 84.3%. 요게 이제 금리 인하 확률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 우려 완화되는 거죠. 게다가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12월 초부터 단기 유동성 우려도 완화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유동성과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는 많이 벗어났다고 봐줘야죠. 이 확률이 이제 어떤 형태로 변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어제 보면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구글이 올랐습니다. 알파벳이죠. 파벳 A 상승. 이게 뭐 제미나이 3.0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미나이 3.0에는 TPU를 쓰고요. 그래서 뭐 GPU 대 TPU가 되는 거죠. 이거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결 구도가 잡힌다라는 게 AI 버블인데 어떻게 이런 대결을 합니까? 네? AI가 버블이면 이런 논쟁 자체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뭐 TPU가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이다,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버블인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죠? 이거 버블 아니란 반증이기도 해요. AI 버블론도 이제 논거가 약해지고 있어요. AI 버블론에 대한 논거가 약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엊그저께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는 3일 전부터 금리 인하 확률이 한 70%대 올라오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었고, 요 AI 버블론의 논거가 약해지는 것들은 사실은 이틀 전이죠. 제미나이 나온 게 이틀 전에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11월에 짓눌렀던 두 가지 요인들이 전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차트가 이제는 하락이 제한적인 형태로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시장 그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답답하죠. 답답하기는 합니다. 물론 종목별로 막 움직임들이 있는데 왜 답답할까요? 우리 시장의 답답한 근거, 수급이 없습니다. 보시면 수급이 없다라는 건 매수도 매도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외국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뭐 이렇게 팔든가 사든가 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수급이 없죠.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지도 팔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어요. 그럼 왜 관망할까? 왜 관망을 할까? 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후반에 그 땡스기빙 데이 휴가가 있죠. 저는 그로 인한 관망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휴가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상 관망을 하고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21선까지 와 있거든요. 즉 이제 선물로 치면 한 이 정도 와 있어요. 미국 시장은. 자, 우리 시장은 아직도 이 밑에 있고요. 제가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수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의 움직임이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미시장 대비해서. 왜 이렇게 못 올라올까?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근데 사실 구도는 딱 제가 생각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여기서 이제 이어가면, 국내 시장, 저는 이번 주까지는, 관망 분위기라고 봐요. 네, 이번 주까지는 관망 분위기, 다음 주부터 본격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 스타트. 그리고 그 흐름은 저는 반도체보다는 바이오나 2차 전지가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요. 반도체에서는 소부장에서 못 간 AI 반도체, 이쪽은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때마침 TPU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어제 오늘 시간에 자꾸 뭐 AD테크, 가온칩스, 뭐 자람테크 막 이런 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음봉으로 지키고는 있어요. 근데 바닥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반도체 레거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반도체 레거시는 안 봐야 되냐? 그것은 아닌데, 어제, 오늘이 약간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그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 반도체 레거시가 강했잖아요. 몇몇 종목들이 엄청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은 차세대가 시간에 올라오다가 사실 2차 전지가 아까 장중에 제일 먼저 치고 갔던 것 같고 그 다음 바이오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반등 나올 때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십시오. 반등의 스타트는 원래 대장주들이 한번 끊어주고 근데 걔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못 간 애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바이오는 못 간 섹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강세 때문에 저는 바이오가 강할 것으로 보거든요. 바이오는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근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왜였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 다음 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묘하게 지금 어제 오늘 딱 그 그림으로 움직이기는 해요. 지수는 약간 제한적이면서 여튼 뭐 제가 정확한 뭐 시점을 딱 뭐 날짜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림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좀 유사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유사해서 결론은 이제 다음 주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진짜 중요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가 본 게임은 다음 주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는 지금 수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이틀 더 남았는데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12월 종목장을 딱 준비하는 그 시기로 이번 주를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요. 종목들 한번 좀 훑어볼게요. 에이프릴 또 올라왔네. 이뮤논시아가 제가 못 간 바이오 중에 하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바이오에서는 요 오스코텍하고 이뮤논시아가 셉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죠? 유한양행이란 공통점이 있죠. 이뮤논시아는 유한양행이 대주주거든요. 얘도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바이오주 막 갈 때 진짜 못 갔는데 최근 장안 좋을 때부터 올라오더니 신고가 갔어요. 이뮤논시아 면역 항암제 쪽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투자했던 기업이죠.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이프릴 바이오 어제 윗꼬리가 좀 아쉽긴 했으나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또 잠깐 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올라옵니다. 현재 시총 9천억이고요. 어제 고점까지 올라왔네요. 그쵸? 에이프릴 바이오도 좋아요. 예,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모양이 너무 좋고 지금 바이오주들은 모양이 좋은 애들이 꽤 돼요. 한올 바이오도 모양 괜찮고요. 이것도 모양 괜찮고. 제가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것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요거 지노믹트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노믹트리. 왜냐면 얘네가 보니까 12월에 일정이 좀 있더라고요. 지노믹트리. 요거는 그 진단키트. 얼리텍.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혼란스럽냐면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와 그리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덕전자 하나마이크론이 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IT 보면요. IT 보면 저 얘네가 많이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이다. 이게 막 빠질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건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전 이때부터 시간이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 음봉 찍힌 날 있잖아요. 이날 이제 사실 추세가 깨진 거예요. 단기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가 깨졌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던 추세가 이날 깨진 거고, 이날 기준선 하향 돌파했거든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박스 구간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랬다가 위로 치고 가겠죠. 저는 약간 이런 그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류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반도체 레거시가 이런 차트가 좀 많을 거예요.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이런 종목들은 전 이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도 좀 내려오면 살만해요. 저도 살 생각이 있고요. 이런 거는. 그리고 대덕전자 이건 좀 결이 달라요. 네, 얘는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쵸.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게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네, 안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ISC 이런 건 안 죽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반도체 레거시 내에서. 대형주에서는 예, 삼성전기 이런 것들. 얘도 여기 이제 갭으로 이렇게 돌파가 하락 돌파가 됐잖아요. 자칫하면 좀 이게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돌려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장대 연봉은 꽂히지 않았고 거래도 괜찮았고 하면서 오히려 고가로 다시 추세를 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류의 종목들은 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12월에 만약 본격적으로, 근데 지수 좀 올라오는데? 본격적으로 올라올 때는 쟤네들이 먼저 스타트 끊을 거라고 봐요. 어제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ISC,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이 올라간다? 와 이제 가나 보다가 아니라 저는 그때 딱 이 실현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우글우글 올라오지 않을까. 2차전지도 좋아요. 일단 에코프로 기준으로 오늘 NLF가 셉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일단 저점이 예상되는 첫 번째 구간에 이틀 전에 왔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반등이고요. 저는 맥시멈 여기까지 봅니다.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안 올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하죠. 지금 LNF가 치고 가잖아요. 더 빠지는 게 시장이 만약에 결국 우상향하는 형태로 12월에 진행이 된다면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코프로도 이미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약간 조심스럽게 보고 있기는 한데 여튼 74,000원 레벨. 이런 거는 이제 시황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아요. 시황이 좀 안 좋아지면 단기로 잠깐 조정이 나오면 밑에 라인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저거는 철저하게 시황 따라갈 것 같습니다. 시황이 괜찮으면 뭐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뭐 바이오, 2차전지, IT. 맞아, 온디바이스 잠깐만 볼게요. 가온칩스가 오늘 제일 센데 음봉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 가온칩스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11월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빠진 게 온디바이. 이게 엄청 빠졌잖아요, 사실 차트만 보면. 지금 얘뿐만이 아니라 얘는 그나마 오늘 많이 오른 거고. 한번 자람테크 한번 봐볼게요. 많이 빠졌어요. 야, 이게 뭐 여기까지 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고. 이렇게 밀었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지금 올라오긴 하지만 계속 음봉이에요. 이제, 구글 TPU, 그 ASIC 칩에 대한 관심,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금 온디바이스가 약간, 이제 관심을 어제 오늘 받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마저도, 최근 이 하락파가 워낙 셌다 보니까, 단기 하락파가 셌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매도 심리가 계속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얘네들 저는 바닥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바닥이 나온 것 같고, 제미나이 3.0의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바닥을 찍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자람테크 기준을 결국 이 자리는 안 깼죠. 이 자리는 안 깼고 지금 돌린 건데, 결국은 이 원점만 깨지 않으면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수렴이에요. 결국은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아, 저점 올라오고 고점 낮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수렴하고 있던 라인을 깨고 추세를 좀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여졌었는데, 이쪽 관련주들이 다 대부분 그런데, 그게 약간 휩소 성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휩소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휩소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분명히. 근데 그런 성향의 하락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땅굴 팠다라고 보는 건데, 꽤나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와, 에이프릴도 세고, 이뮤논시아, 리가캠도 세네요. 예, 결국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센데, 사실 반도체보다 바이오가 더 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제가 봤던 수많은 종목이 다 바이오 신고가잖아요. 네, 반도체보다 바이오가 더 센데, 아무리 봐도. 코어롱 티슈진도, 여러분, 코어롱 티슈진, 이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다고요, 되게. 제가 이때 한번 얘기했더만. 바이오 7종목 중에 티슈진도 이제 포함하자고 얘기했더니, 이때 안 가니까 자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갈 때니까 시원하게 가네요. 여기 신고가 갈 거라고 했잖아요. 신고가. 여기 뚫을 거라고 했잖아요. 얼마 안 돼서 뚫었잖아요. 프로티나도 아까 보니까 신고가던데. 예, 얘도 신고가. 얘도 신고가고. 한올도 좋고, 에이프릴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바이오는 신규로 살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다 너무 많이 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나마 신규로 바닥에서 볼 만한 거는, 요 GI 이노베이션. 이뮤논시아는 이제 또 많이 올랐고. GI, 이뮤논시아. 몇 개 없어요. 지노믹 트리? 또 뭐 아직은 덜을 간 것 같고. 대형주에선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못 갔죠, 이거. 유한양행이 괜찮아요. 요거 괜찮아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딱 좋습니다. 안 움직였네, 하나도. 이런 거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높아도 더 갈 겁니다. 얘도 잘 돌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로킷 헬스케어, 와, 이거는 뭐 미쳤고, 티움, 요런 건 아직 못 갔어요. 티움 바이오, 요런 거 괜찮습니다. 요런 거 한번 시동만 걸었다 다 내려와가지고, 요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것들,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하단에 있는 것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유한양행. 자, 정리를 하면 저런 것들 써드릴게요. 사실 AI 시대인데 어떤 의미로는 바이오가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저는 시세만 보면 바이오가 솔직히 더 좋아 보여요. 지금 안 간 것들이 유한양행 못 갔는데 모멘텀은 좋은 애들, 좋은 종목들 바이오에서 유한양행이 있고, GI 이노베이션, 이니션 뭐 이런 거 있고, 티움 바이오 이런 거 있고,
지노맥트리 하여간 좀 가긴 했는데 지노맥트리 안 간 건 아닌데 사실 여기에 저는 이뮤노시아도 넣고 싶었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얘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는 했을 거예요 이뮤노시아는.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못 간 종목들 아닌가 싶어요. 이거 못 갔다고 하긴 좀 그렇죠. 이건 빼자. 못 간 건 아니다. 얘는 못 가지는 않았네요. 이건 좀 못 간 거는 같지는 않고. 요거 3개 정도가 좀 못 간 바이오네. 좀 내용이 있으면서. 뭐 그 밖에도 못 간 바이오가 많기는 할 텐데, 괜찮은 내용이 있는 애들로 제가 추린 거예요. 괜찮은 내용이, 모멘텀이 있는 애들. 이런 거. 큐리오시스 많이 올랐죠. 이거 최근에 상장했잖아요. 최근에 상장했죠. 큐리옥스 바이오도 신고가죠. 큐리옥스 바이오. 이거 바이오 소부장입니다. 바이오 소부장 종목들. 뭐 대형 바이오도 좋고. 보르노이 오늘 또 6%라. 얘도 신고가네. 에코프로 많이 올랐네. 네, 에코프로 사야 되는데 이거 언제 사야 되지? 고민이네 진짜. 일단은 현재 분위기는 여기가 바닥 분위기긴 하거든요. 자, 재건주 잠깐만 얘기를 좀 드리면, 솔직히 재건주는 제가 몰라요. 모른다라는 게, 예를 들면 재건주는 이게 전쟁이 끝날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어서. 근데 이제 그냥 주식 시세만 놓고 보면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정도의 시선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정도로.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냐면, 재건주가 사실은 이제 휴전이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한 몇 년 되지 않았나요? 한 2년 되지 않았나 이제 거의. 초기에는 그러니까 재료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움직임은 근래 들어서는 가장 의미 있어 보여서, 그래서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뭐 내용 자체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어느 정도 했고 러시아만 동의를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지만,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은 사실 저는 없는데, 저 역시도 실망을 그동안 많이 했나봐요. 얘네들 휴전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될 것 같다가 맨날 안 됐으니까. 될 것 같다 맨날 안 됐으니까. 근데 움직이는 것만 봐서는, 그냥 주식만 봐서는 이번은 좀 뭔가 다른데라는 느낌은 저는 있기는 해요. 딱 그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으면 3번. 왜냐면 이게 진짜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재료로 치면 완전 하급 재료거든요. 2년 동안 맨날 나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시세가 난 적이 거의 없어요. 요즘 조금 나는 거예요, 요즘. 그게 전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보고는 있어요, 재건주를. 근데 기왕이면 저는 지금 재건주를 어떻게 보냐면, 볼 때 기왕이면 다른 모멘텀도 기대되거나 기술적으로 좋아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확신은 없거든요. 전쟁이 끝나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런 대형주가 일단 먼저 포함이 되고요. 이런 건 좀 안전하죠. 근데 최근에 데모가 이제 상한가 왔었죠, 이틀 전에. 아까 보니까 오늘 금강공업도 막 들썩들썩 하던데. 그쵸? 10% 올랐네. 얘도 좀 들썩들썩하고. 최근에 다스코도 한번 올라왔었고요. 얘는 조정이네, 오늘. 근데 저는 NRB 이런 거 사실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라서. 얘는 재건주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요. 예, 재건주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재건주가 되면 급등할 거고, 재건주가 아니면 정책주고. 왜냐면 국내 모듈러 주택 1위 업체거든요. 참고로 여당 쪽, 그 현 행정부 쪽에서 그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건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요거를 일종의 그 주택난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요 모듈러 주택 확산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 쪽은 재건주로 많이들 분류되는데 그쪽은 전 좋아 보여요. 정책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차트가 이쁜 애들. 얘들 모듈러 주택,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모듈러 주택은 SY 스틸텍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차트가 좀 뭐 이런 것들이 또 끼 있게 세게 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차트가 조금 지저분해서 NRB 조금 선호하긴 하죠. 당연히 전쟁을 영원히 할 수는 없고 언젠간 끝나겠는데 그 언제가 언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언제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서 쉽지가 않아요, 매매하기가.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쪽,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뭐 하나만 좀 찾아보고요. 그 통신 장비 쪽.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전 통신 장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메인 섹터는 당연히 아니에요. 네. 이건 메인 섹터는 아닌데 전 통신 장비 좀 봐요. 이거 흔히 얘기하는 5G 관련주 얘기하는 건데요. 모멘텀이 꽤 괜찮다라고 보는 게, 일단 내년 미국 그 주파수 경매, 요게 제일 큰 재료인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국내도 주파수 재할당 이슈가 있더라고요. 국내에도. 근데 어제 이재용하고 안바니 회장이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14시간 동안 만났고, 14시간 회동을 했대요, 어제. 여기서 재료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참고로 1박 2일 일정이니까 이제 오늘 요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수백 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최대 부자입니다. 아시아 최대 부자인데 이 사람 만났어요. 한국에서. 통신 장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모로. 근데 얘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걔 누구야?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조단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움직였었어요. 그랬다가 다 내려와가지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KMW가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엔비디아, 노키아 인수 때문에, 인수죠. 인수가 아니라 투자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다 내려왔어요. 메리트가 있다.
실적은 엉망일 거예요. 근데 저런 실적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내년에 턴어라운드 되거든요. 거기에 베팅하는 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5G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본 적이 최근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최근 중에서는 전 제일 좋게 봐요. 저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그럼 봐야 될 종목이 일단 뭐 가장 편하게 하려면 KMW. 가장 편하게 하려면 KMW죠. 그래서 사실 KMW는 어제 저희 문자반 종목이기도 해요. 예, 어제 이제 지수가 뭐 이런 최근에 이제 변동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을 드린 건데 보시면 14,000원 초반. 어제가 최저점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오더라고. 결국 오전에 이제 거의 최저점 공략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는 이제 최저점에 이렇게 사놓으면 좀 마음이 이게 좀만 올라오면 마음이 되게 편하죠. 예, 거의 최저점에 사 먹었어요. 아무튼 이런 거 좀 잘 봐보실 필요가 있어요. 통신 장비 잘 보셔야 됩니다. 통신 장비. 거기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종목들 저도 개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가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설명하는 사이에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10시부터 올라왔네. 야,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수급 조금 들어왔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만 들어오면 제가 볼 땐 지수가 완전히 좀 바뀔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시장을 짓눌렀던 이슈도 해소되는 국면이고 미시장 돌아선 국면이고 바닥이 나온 그림이고 그러면 이제 국내 자체적인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까보단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선물도 마찬가지. 아까보단 조금 들어왔어요. 2,800개. 네, 10시부터 들어왔네요. 네, 그쵸. 10시부터 선물 들어오면서 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만 힘 써주니까 그냥 바로 올라오네요. 외국인이 좀만 힘 써주니까. 여전히 근데 우리는 채널 안에는 갇혀 있고요. 자, 지금 정도 그림이면 저는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제는. 어차피 시간상 보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코스닥입니다. 하락 채널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렇게 이제, 쐐기형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지금 자리가 어때요? 쐐기형 거의 돌파 직전 아닌가요? 여기서 뭐 한번 밀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돌파할 것 같은데요? 이제 돌파 직전이에요, 지금. 쐐기형은 돌파 직전. 코스피 볼게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얘는 돌파 시도하고 있네, 이미. 그쵸? 어제 거기서 밀린 거예요. 이게 근데 선이 이게 딱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요렇게. 얘도 지금 돌파 직전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밀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갔다가 밀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쵸? 그렇습니다. 자, 모두 전반적으로 좀 볼게요. 시총 상위주들 오늘 많이 세다, 근데.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죠. 저는 바닥 나온 것 같아요. 확률상은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게 참 말이 애매한데, 바닥이 나온 거, 전 나왔다라고 봐요.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삼몸통 음봉 요게 조금 찝찝하기는 한데요. 밑꼬리 달고 탁 끊어 올려놓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게 좀 찝찝하기는 하나. 근데 뭐 모든 판단을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쨌든 미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좋은 그림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수급만 들어오면 돼요. 변동성 줄어 있어요. 변동성이 줄어든 이유는 외국인이 수급이 소강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조건은 다 제가 원하던 조건이에요. 종목들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딱 하나 지수가 확실한 저점을 찍는 그림이 과연 있었느냐?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점이 나왔을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애초에 12월부터 장을 좋게 보던 입장이라서요. 예,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되죠. 예. 하실 때마다 매수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부터는 조금 더 시장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11월까지만 조금 수그리고 본다. 저는 이런 개념인데, 이미 어제 오늘 약간 낌새는 있죠. 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저는 저점이 나왔을 확률이 굳이 따지면 80%는 되는 것 같아요. 7, 8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 딱 하나의 찝찝함, 기술적으로 딱 여기가 진짜 의미 있는 저점이었다라는 그거를 확인을 과연 시켜줬느냐에 대한 찝찝함 정도 하나 남아있어요. 저는 그거 하나. 11월 장 재미없어요. 맞아요. 11월 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11월 장 난이도 되게 높아요, 여러분. 11월 장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게 딴 것보다 변동성 때문에 높은 겁니다.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음봉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최근에도 계속 음봉이었잖아요. 미시장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볼게요. 노타. 신규 상장주. 어이구야. 삼성 에피스홀딩스 오늘 올라오네요. (11월에) 지나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거 잘 올라오네. 넥스바이오 메디칼 좋아요 이거. 근데 이제 주식이 그렇죠. 이게 보면 지나고 나야 올라오면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뭐 올라오면 좋아 보이는 건데, 보시면 지금 뭐 넥스바이오 메디칼 같은 거는 제가 11월 5일 날 들어간 거잖아요. 11월 5일 날 6만 원대 초반에 들어간 거잖아요. 11월 5일. 11월 5일이면 이때잖아요. 이때는 애매하거든요. 11월 5일로 돌아가면 이때인가? 이날일 거예요. 이날.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음봉 찍힌 이날인데. 실적을 잘 알아요. 이날인데, 이날은 애매하잖아요. 계속 내려가고만 있는데 뭐냐 이게. 여기가 어떻게 저점이라는 확신을 갖냐. 확신은 없죠.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좋아 보여요. 주식이 원래 이젠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는 애매해 보이지만 지금 위치에선 좋아 보이죠. 맞아요. 얘 수출 중심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계속 이런 포인트가
좀 좋아요. 개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느리지만, 이게 제가 아마 이 종목의 단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뭐, 여타 바이오처럼 막 쏘는 그림보다는 좀 느려요. 예. 이게 나름 가파르게 올라온 것 같지만,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튼, 그래도, 좋죠. 한 20%는 올라왔겠다, 그래도. 자, 그리고, 프로티나도 신고가고. 스리빌리언도 안 깨지고 올리네. 여기서는 안 깨지고. 넥스바이오,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아, 2차전지가 어떡하지? 2차전지가 제일 고민인데요, 저는? 그냥 샀어야 되네. 일단 한 번은. 아이고야. 너무 재지 말라고요? 원래 이제 이런 장에서 이제 조금 피곤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이 재개돼요. 이제 11월이 하도 정황후약이 많았던 시장 한 달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근데 여기서 그때 제가 막 이거 줄 긋고 할 때 샀어야 되는 건데 사실 너무 줄만 긋고 있었네. 한 번만 안 내려오려나? 아씨, 한 번만 안 내려오려나? 저 여기까지는 이제 기대는 별로 안 하고, 근데 조금 내려왔을 때 사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12월에 좀 정신 차리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위축이 되다 심리적으로 한 달 동안 지금 같은 시장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보다 보면 안 그러려고 해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래서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기 때문에 민박사 채널님 이게 뭐야? 뭔 말이야? 안 그러려고 해도 아무튼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서 손이 안 나갑니다. 근데 원래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못하면 당연히 초기 상승에 동참하기 어렵지만 예측을 잘해도 손이 안 나가서 쉽게 동참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원래 시장에 메커니즘이 들어해서 고민된다. 씨. 오늘 문자 아직 안 보냈어요. 예. 문자는 아직 안 보냈고 오늘 종목도 오후에 나갈 거예요. 오후에 나갈 거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한 두 종목 정도 들어갈 생각까지는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 때문에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렌텍은 뭐 어떻게 되는데? 이렌텍 좋던데, 나는. 야, 이건 최근에 수급이 더 들어왔네요? 최근에 좀 안 보고, 아니다. 아니다. 왜 이거 안 바뀌냐, 화면이? 에이, HTS 오류. 좀 좋게 봐요, 이렌텍. 네, 좋게 보는 걸 떠나서 이것도 수익일 것 같은데? 수익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얘기를 드린 시점은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종목이라서요. 흐름도 좋네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렇게 봅니다. 세월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예전에는 막 지르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딱 얘기 드리면, 이제, 이미 시장 얘기했으니까,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아시잖아요. 저, 이제, 결혼 7년 차에 첫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팠다고요. 소아암이었어요. 그게 이제 딱 2년 전 얘기. 왜냐면 내일 모레가 제 아기 2살 되는 날이거든요. 내일 모레가. 내일 모레가 2살 되는 날. 오늘 어린이집에 생일잔치 하러 갔어요. 주말에 교회에서 생일잔치도 해줬고. 그래서, 여튼,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몇몇 종목에 꽂혀가지고, 좀 무리한 매매를 했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또 애기 병간호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조금 약간은 방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게다가 이제 그 뭐죠? 11월 달 시장 한 달 동안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자꾸 리스크를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저도 모르게. 뭐 그게 정상이기도 한데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무리한 배팅을 한 것도 날라간 종목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된 거였어요. 뭐 요즘 잘 가던데 동원하나택이라고 요즘 잘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에서 너무 큰 수익을 한번 봐가지고 그 뭐지 어깨에 뽕이 많이 찼죠. 이 당시에 어깨뽕 아시죠? 이때 이제 이걸 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뽕 안 차겠습니까 이거? 이때 맨날 사가지고 이걸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어깨에 뽕이 가득 찼었죠. 여튼 근데 하필 요 때가 이제 저 애기 아팠을 때잖아요. 요 때가. 그러니까 제가 2023년에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지금처럼 약간은 보수적으로 하기에 저는 약간 손이 안 나간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은 좀 손이 잘 안 나가요.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다. 네, 그래서 근데 제 애기가 아직 다 안 났어요. 네, 다 낳진 않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나 이제 에코프로 때문에 지금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에코프로가 좀 내려오면 내가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왜 올라가는 거야? 참. 에코프로 사고 싶은데 씨.
근데 지수는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분위기네요. 아까 그게 다행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수가 좋아진다. 지수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1번 지수는 가는데 내 거는 왜 못 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2번은 아 지수가 좋아지니까 내 거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 2번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2번처럼 계속 사고를 하셔야 돼요.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해봐야 돌아오는 게 없어요. 머리만 아프지. 에코프로 머티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2차전지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 조정을 적당히 받았으니까. 조정을 적당히 받았으니까. 딱 하나, 기간이 좀 아쉽기는 해요. 기간. 기간이라 함은, 지금 이때도 보면요. 요때 조정 나왔을 때도 보면, 이때도 조정 나왔을 때 보면 대략 한 2달 정도 받았거든요. 여기 이때부터 이때까지. 2달 조금 안 되는구나. 그 기간은 좀 아쉬워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때는 한 2달 됐는데 보통 이게 보통 그 큰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게 2달 주기로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주식이 어떤 큰 흐름이 바뀔 때는 2달 주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2달. 여기 딱 2달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기는 해요. 벌써 움직인다? 근데 지수도 돌아 나올 것 같고, 막 이러저러한 거 감안하면, 저는 원래 2차 전지를 시간으로 치면 12월 말 정도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해요. 완전 시간으로 치면. 제가 요 기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근데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가격대에 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 결론은 저는 따라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은 괜찮은데, 기간이 못내 아쉬워서 막 올라갈 때 따라가고 싶진 않고요. 하지만 좋은 포인트에서는 사고 싶다. 이제는 놓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제가 방어적으로 변해서 지금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제가 지금 방어적으로 쫄아가지고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안 사요. 안 사. 나 좀만 더 볼래. 이렇게 올라간다. 지하이노베이션 괜찮아 보여요, 저는. 잠깐만, 리가킹 가면 와이바이오, 얘는 어떻게 됐어요, 요새? 아, 다 내려와 있구나. 와이바이오. 신선도 깨지긴 했는데. 와이바이오. 이거 인투셀 때문에 빠졌죠? 인투셀. 얘도 올라오네? 그럼 와이바이오 올라올 것 같은데? 차트가 조금 그렇긴 한데. 와이바이오. 아,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닌데.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만 채팅들을 많이 치셨구나. 제가 채팅창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좀 생각 좀 정리 좀 합시다.
근데, 아, 2차전지, 아, 이거 좀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들지만, 사실 바이오가 더 좋은데요, 보니까? 사실 바이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성향이, 이제 좀 밑에 있는 거 사는 사람들을 사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분들은 지금 살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살 게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좀 방어적이고 뭔가 고민이 많고 하지만 시장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시장 자체를 제가 되게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제 소신대로 갑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경락 대표랑 엄청 친하지 않습니까? 야, 이번 주엔 아직 못 만났네. 오늘 아마 또 전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술 먹자고. 항상 수요일 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 오늘 안 되는데 방송 때문에. 근데 보면 한 세 달 전부터 그 형이 나만 만나면 바이오 다 팔으라고 맨날 너 바이오 하다가 망한다고 무조건 반도체 해야 된다고 바이오 다 팔으라고 바이오 다 팔으라고. 아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이오가 더 좋아요. 제가 볼 땐. 아닌가? 아니, 반도체도 좋은데 솔직히 바이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바이오가 막 빠진다는 거야 맨날. 그래서 아니 바이오가 어떻게 빠지냐고. 지수가 올라갈 텐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바이오 빠진다고. 소부장으로 올릴 거래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좀. 형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제가 맨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형 진짜. 반도체 좋은 거 인정하는데 아니 꼭 뭐가 좋으면 뭐를 왜 이렇게 그게 안 좋게 얘기하냐고. 바이오가 좋다고 지금. 형이 바이오 종목들을 안 봐서 그렇지 신고가가 얼마나 많은데 바이오가 어떻게 안 좋아요. 여러분 그 코스닥 레버리지 있죠. 그 몇 번이야? 코스닥 지금 이제 헷갈리시면 이런 거 해도 돼요. 코스닥 레버리지 어디 갔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 이런 거 해도 되거든요. 이런 거. 근데 여기에도 바이오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바이오가 엄청 들어가 있다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도저도 헷갈린다? 이거 강추입니다. 저는 코스닥 150 요거 레버리지 코덱스 요거 강추. 지수보다 얘가 움직임이 더 좋나? 잠깐만 지수 비슷하죠? 지수의 움직임과.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그러니까 저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바이오가 11월 초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나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느끼는 바이오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11월 초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신고가였는데. 신고가잖아요. 제 기억에는 이때 11월 초에 바이오가 뭐가 안 좋았냐면 시총상위 바이오가 쉬고 있었어요. 시총상위.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 얘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삼천당 제약 이런 거. 이런 게 이건 얘는 아직도 못 갔다. ABL 바이오 이런 거. 근데 11월은 좋았는데 10월달이 좀 쉬고 있었죠. 10월달이 쉬고 있었어요. 10월달에.
이때가 9월달, 10월달 반도체 갈 때, 뭐 그런 섹터 그 로테이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좀 모멘텀이 확실한 애들, 이거 보르노 이런 거 빠졌어요. 이거 9월부터 올랐는데, 이거 9월부터 올랐잖아요. 이 9월 계속 가네 그냥. 계속 가요. 이 당시에 뭐 바이오가 안 간다 얘기가 많았던 지역이 저도 나기는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어요. 내가 보는 바이오는 다 잘 가던데 왜 뭐가 안 간다는 거지? 하고 보니까 시총상위 바이오들이 조금 쉬고는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얘도 계속 신고가에서 9월부터 왔잖아요. 얘도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쭉 간 거잖아요. 저 때 반도체 막 갈 때 쟤들 저런 애들도 같이 가고 있었어요 이미. 현미약품 이런 것도. 얘는 좀 쉬었었다. 얘가 쉬었었어요. 맞아요. 요때 좀 쉬었죠. 반도체 막 갈 때 요때 좀 쉬었죠. 제가 이때 얘기 드린 종목이에요. 이거는 현미약품. 여튼 아이고 이거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저는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따가 뭐 또 반도체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저 박우신이인지 뭔지 저는 반도체 안 좋게 얘기했다고 막 그 일르지 마세요. 전 반도체를 안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셨죠? 전 반도체를 대장 섹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반도체가 대장은 맞거든요. 반도체 대장이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다만 딱 요 연말 연초는 다른 섹터에 좀 양보를 하자 라는 생각 정도입니다. 그렇죠? 연말 연초는 좀 다른 섹터 이제 코스닥 좀 가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마지막으로 확 가서 이제 하이닉스 100만원 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비엠 저 많이 갈 것 같아요. 한 2배는 가지 않을까요? 지금 가격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에코프로로 저는 그냥 얘기를 하면, 에코프로야, 이게 한 15만원까지 포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아무 가격이나 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여기서 샀어. 지금 8만원에 만약에 샀어요. 7만 5천원이 깨져 만약에. 아씨 잘못 샀는데. 이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 최대한 좀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잘 들고 갈 수가 있으니까. 전 2차전지는 단타 치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그냥 2차전지는 저는 딱 요런 파동 하나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 자리를 잡아보자 이건데, 그래서 가격에 더 민감한 겁니다. 좋은 가격에 잡아야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게 좀 좋아 보여요. 이런 게 그래서 좋아 보여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 좋은 가격이 되니까. AI는 아직도 못 가죠. 에이프릴 4만원 넘겠다 오늘. (4만원) 저도 온디바이스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에이프릴. 참고로 에이프릴은 전 그냥 들고 있어요. 어제 제가 어제 채팅창을 뒤늦게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에이프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치셨더라고요. 예. 제가 에이프릴을 이때 사라고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제 막 오늘 고점에 팔았습니다. 뭐 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 벌써 파셨나 보네요. 뭐 이렇게 점점점. 참고로 저희 거 그냥 들고 있어요. 저희가 안 팔았어요 저는. 요거 먹고는 못 팔겠더라고요. 요거 먹고는 제가 너무 조금 저점 잘 잡았는데 너무 조금 먹는 것 같아서 요거 먹고 못 팔겠어서 저는 들고 있어요. 전 약간 지금 기대하는 건 일단 고점 한번 돌파하는 거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때도 고점 이렇게 돌파하고 내려왔고 이때도 보면 이렇게 고점 돌파하고 내려왔고 또 돌파하고 내려 요때 팔고 싶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다시 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말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처럼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저러다가 이제 쭉 위로 쏴버리면 놓치는 거죠 원래 매매를 하다 보면. 근데 에이프릴은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아무튼 그런 형태로 매매를 언제부터 해왔냐 이때부터 해오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를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계속 추적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바이온 그 짓 하다 놓쳤는데 얘는 계속 그 짓 하다가 여기서 놓쳤어요. 여기서 놓쳤는데 그리고 날라갔죠. 근데 오늘 얘 자리 나쁘진 않거든요. 얘는 안 다칠까?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리가캠이 지금 거의 10% 올랐으니까 이 신고가니까 조금 고민은 되는데 저 수익률 대회는 심지어 에이프릴 없어요. 예. 부정 탈까봐 안 사놨습니다. 수익률 대회. 그 밤에 하는 수익률 대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수익률이 1등이었나봐요. 근데 누적으로 제가 1등이 아니라 누적으로 아마 7등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 차이는 안 나요 1등이랑. 아마 오늘은 5등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열심히 매매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금 비중이 절반이나 됩니다. 예, 지금 현금 비중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10등까지 통과하는 건데 열심히 해봐야 의미도 없고요. 그냥 10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고 결승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더 문제는 1등 해봐야 이게 좋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밤에 아마 수익률 대회 하고 있죠? 밤에 수익률 대회 하는 거 TV에서 이게 원래 뭐냐면 1회 대회 했었고 2회 대회 했었고 지금 3회 대회거든요. 이게 뭐 하기 위한 빌드업이냐? 왕중왕전 빌드업이에요. 이거 하려고 지금 다들 눈에 불을 켜는 거고요. 1, 2회 대회 1, 2, 3등 1, 2, 3등 있고 여기 1, 2, 3등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9명이서 왕중왕전 한다 이거거든요. 이거 언제? 이거 아마 이제 연초에 할 거예요. 연초에 이거 연초에 이게 진짜 대회거든요. 이게 메인이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이미 꼽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 대회 1등 해봐야 2등 해봐야 3등 해봐야 어차피 전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왜냐면 1회 대회 때 제가 입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주말에 회식했었거든요. 회식하는데 모 전문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대표님은 어차피 왕중왕전 나가는데 좀 대충 빨리 탈락해요. 자꾸 이러는데 뭐 일부러 탈락하기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랬어요. 진짜 열심히는 안 하고 있으니까 매매를 참 별로 많이 나네요. 방송 채널이요? 그 한국경제 TV 한국경제 TV 보시면 되죠. 예, 한국경제 TV 이게 방송 채널입니다.
신규 상장주. 와, 프로티나 봐라. 한미약품이 추가되는 거. 한미약품 좋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주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미약품 보면, 한미약품인데요, 이거. 주식이 진짜 어렵다는 게, 제가 한미약품 이때쯤에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때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요 가격에. 근데 한미약품이 이날 밑꼬리를 여기까지 달죠, 갑자기. 이게 아마 장 초반인가 그럴걸요? 갑자기. 그리고 밑꼬리 쫙 답니다. 근데 이게 밑꼬리를 달아서 그렇지 초반에 음봉이 여기까지 떨어져 봐요. 사람들이 쫄지. 그러니까 제가 이날 유튜브 할 때 사람들이 한미약품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죄다 한미약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날. 그래서 제가 이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왜 한계가 있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후행적이라서 한계가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후행적이라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니고, 휩소가 제일 크다고 봐요. 휩소가 있어서 사실 힘들어요. 이 무적의 단어. 이탈했다가 돌리는 걸 휩소라고 하는데,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탈할 땐 대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휩소라는 걸 계산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사실은, 휩소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나마 봐줄 수 있는 게,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의미 있다. 정도. 로 저는 사실 보거든요. 원래 휩소는 2, 3일 후에 돌릴 때도 많아요. 2, 3일 후에 돌릴 때도 많다고요. 심지어 온디바이스 쪽 한번 볼게요. 자람택해 봅시다. 저는 이거를 거대한 휩소로 보는 사람이라고요. 종류가 많죠. 휩소라는 단어를 이거를 딱 한 상황으로 우리가 한정지어서 생각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휩소라는 게 결국 이탈했다 돌리는 걸 뜻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저거를 한정 없이 일주일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최단 단위로 장중보다는 종가 기준이 기술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휩소라는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한계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한미약품 보면, 이게 이제 올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날 그래도 밑꼬리를 쫙 달았기 때문에, 이러면은, 다음날 정도는 봐줄만 해요. 이거를 깨졌다라고 보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가 지지라인으로 보는 건데, 이걸 깨졌다라고 보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하루 이틀만 더 보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 하루 이틀 움직임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세요?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이 이런 건데 어떡해요. 그리고 다음날, 야, 이건 너무 극적이긴 해요. 이게 뭐야? 이게 개미 턴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가는 거죠. 마지막 날 개미 털었네. 근데 내용 자체는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차트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봐줘야 되고. 잠깐만, 11시 20분이다. 자, 여러분, 저 오늘 11시 20분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저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시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가 11시 반부터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뵐게요. 오늘은 11시 20분까지 해야 됩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끊어서 죄송해요. 내일 뵙겠습니다.